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가 몰려있는 날을 A매치데이라고 하는데요. 공채에도 A매치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공기업들의 입사 필기시험 날짜가 몇 년째 같은 날로 잡혀 취업준비생들의 A매치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한국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입사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최종 260명을 뽑는데 4만 2천여 명이 지원, 중복 지원을 감안해도 엄청난 인원이 금융공기업 입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채용 계획을 발표한 곳은 한국은행으로 오는 30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해 10월 22일 필기시험, 12월 중순쯤 최종 합격자 65명을 선발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낼 전망이고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채용 인원과 일정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필기시험 날짜를 달리해달란 취업 준비생들의 볼멘 소리가 있지만 올해도 같은 날 시험 볼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공기업 취업이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시행 2년차에 접어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펙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NCS는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국가에서 산업별, 수준별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라는 지식과 연관된 환율 변동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채용 준비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 일반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300명, 우리은행 200명 규모로 신입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인원이 작년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267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에 대해 1:1 전화 설문한 결과 54.7%가 올 하반기 4년 대졸 정규 신입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28.5%인 76개사는 채용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146개 기업의 채용 인원은 총 9,121명으로 이는 작년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 1,107명보다 9.8% 감소한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면서 대학 개강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른바 흙수저 대학생들은 개강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대학 4학년생인 이모 씨는 수강 신청일이 가장 긴장됩니다.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공 필수 과목이나 그런 거를 수강 신청을 실패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조금 그러니까 사례를 하고서라도 그 과목을 그 학기에 마지막 학기 꼭 들어야 되는. 강의 신청에 실패한 학생 중에서는 돈을 줘서라도 원하는 강의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족보로 불리는 기출문제지를 사고 심지어 강의에 대신 출석하는 출석 대리인을 두는 학생도 있습니다. 인기 수업도 성적도 돈을 주고 사는 행태에 이른바 흙수저 대학생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신촌의 한 대학교에서는 민자기숙사에 들어가려면 하루 2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끼워 팔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끼워 팔기를 함에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솔직히 못 먹어가지고 굳이 의무식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백만 원인 기숙사비는 학자금 대출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는 학비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수저 계급에 따라 대학생들의 생활 모습마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생과일 주스 브랜드 주시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가 외모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시 서강대점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는 카운터만 봐줄 여자 파트타임 모십니다라며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만 연락 주세요. 다른 일은 안 하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강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주시 서강대점이 생각이 없다며 비판하는 덧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덧글도 일부 있습니다. 지난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매장으로 불러내 공짜로 일을 시키는 장면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에 이 같은 갑질이 제대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당연히 있어야 할 매장 정리와 창고 관리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필요할 때마다 일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장 진열을 새로 하거나 인테리어 등을 바꿀 땐 어김없이 납품업체 직원들이 불려나와 일을 해야 합니다. 롯데마트는 최근 연합뉴스TV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불법 파견을 요청한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공짜로 일을 시킨 후 부랴부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며 해당 업체들과 접촉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롯데마트의 납품업체 부당 노동행위가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마트 측이 50% 내외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매장 정리와 창고 관리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매월 5% 내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을 외면하고 자사 실속만 챙기는 이 같은 행태는 실무자가 아닌 최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주류업체 금복주가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와 경주법주 등 금복주 관련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결혼한 여성을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했고 퇴사를 거부하면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보내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으로 사무직과 생산직 기혼 여성은 각각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한 추가 경정 예산 11조 원이 조선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꽉 막혀서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해도 늦은 실정인데 이러다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주저앉고 실업과 누리과정 문제까지 악화될 처지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1조 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달 26일. 당초 지난 12일 통과돼야 했지만 여야 간 대립에 22일로 한 차례 늦춰지더니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빚어낸 결과인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연초 3.1% 성장을 장담했던 정부의 눈높이는 이미 2.8%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추경을 전제로 한 겁니다. 추경 등 28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지 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예상보다 더 힘든데 추경마저 때를 놓치면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업에서만 5만 명으로 전망되는 실업과 지역 경기는 추경 지연이나 무산 시 직접적 타격을 받는 분야입니다. 추경의 민생과 지방사업용 예산은 6조 원. 이 돈으로 정부의 사업과 지자체의 자체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예산의 연내 집행은 어렵습니다. 누리과정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 속에 보육 예산이 바닥난 곳이 속출하는데 추경에는 여기에 쓸 돈도 1조 원 이상 들어 있습니다. 올해 경기를 살리겠다던 추경은 지금 연내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무산될 상황입니다. 정쟁에 발목 잡히느니 추경을 포기하고 내년 예산을 더 늘려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9일까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검정형 자격과 달리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계, 전자 등 30종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정 대상이 61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이 자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NCS 기반 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과 산업 현장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권역별로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신청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훈련 기관 관계자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인들의 신분증과 인적 사항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5억 원이 넘는 부당 대출을 받은 전직 은행원이 구속됐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31살 은행원 A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2년 만에 강남 PB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대출 업무를 맡은 뒤 신용조회나 확인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만기가 돌아온 자신의 대출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정대출을 받았습니다. 신분증과 인적사항은 과거에 받은 지인들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이렇게 하겠다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뭐 신상품 나면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때 보통 직원들이 지인들 걸 활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리 받아놓은 신분증입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회사 전산의 인감을 활용하는 등 서류 위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받은 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5억 6,900만 원에 이릅니다. 대출받은 돈은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내부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피의자는 이자 납입을 누락하게 되었고 이자 납입을 독촉하는 은행에 독촉장을 받은 명의자가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의 범죄 가담 여부도 추가 수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키워드는 요즘 핫한 망원 시리즈 중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수백만 청년들을 분노로 들끓게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바로 이건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도 아시죠? 네, 알고 있죠. 또 요즘 2학기 등록 기간이라서 새삼 이 망원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뒤늦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20대 초반부터 빚을 진 청년들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로 힘이 쭉 빠지는 발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 신조어 중에는 청년 실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청년 실신은 청년의 상당수는 실직 상태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대학생을 찾는 게 더 힘든 요즘, 빚 갚으랴 취업 준비하랴 정말 실신한 지경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의 핫키워드는 캠퍼스 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캠퍼스 푸어였군요. 지난주에는 가난한 직장인, 워킹 푸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설마 캠퍼스 푸어라면 직장도 다니기 전에 가난한 대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캠퍼스 푸어는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는 청년층을 말합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등록금 때문에 빌린 돈을 갚느라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소 한 마리 팔아서 대학 보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소 대여섯 마리는 팔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교육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 1년 등록금은 8,554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60만 원 정도입니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순위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나타났는데요. 일본, 노르웨이보다도 비싼 등록금을 내야 이 졸업장을 딸 수가 있습니다. 등록금부터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한 명을 졸업시키는데 4년 동안 교육비를 얼마가 들까요? 글쎄요. 일단 등록금이 매년 1,000만 원 정도에다가 학원비까지 하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또 4년이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네,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적습니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통계를 가지고 대학생 한 명에게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교육비를 추산해 봤는데요. 그 결과 총 8,51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등록금이었는데요. 4년 동안 등록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3,072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매 학기마다 4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건데 정말 이번 학기 등록하면 또 다음 학기가 걱정되는 등록금의 굴레에 갇힌 기분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가 2학기 등록 기간인데요. 만만치 않은 등록금, 우리 대학생들 어떻게 마련하고 있었나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55.3%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빚을 져서 등록을 하겠다는 건데요. 대출을 받는 종류로는 정부 지원의 학자금 대출이 94%였고요. 그 외에 금융권, 기업재단, 대부업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대학생의 절반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등록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학자금 대출이라지만 20대 초반에 빚을 져야 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96.4%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로는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 대출 걱정이 없는 친구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 부모님께 빚을 안겨드린 죄송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모으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응답자의 84.9%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답했고요. 이 중 절반 정도는 동시에 2개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0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알바하랴, 취업 준비하랴 정말 24시간이 모자란 캠퍼스 푸어의 생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요. 더 씁쓸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 취업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부모로부터 학비와 용돈을 지원받아서 자기개발형 경험을 쌓은 대학생과 그렇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계형 대학생의 대기업 취업률을 비교해 봤더니 17.4% 대 14.4%로 자기개발형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공과 관련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취업 후 받는 임금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기개발형은 평균 시급 11,000원을, 생계형은 9,700원을 받아서요. 1,4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무 만족도와 2년 후 일자리 유지 비율도 자기개발형 일자리를 경험한 대학생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이면 정말 금수저, 흑수저론을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럼 캠퍼스 푸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2011년이었죠. 반값 등록금 운동이 뜨거웠는데요. 그 영향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가 장학금 제도입니다. 등록금 자체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건데요. 현재 대학 재학생의 40.3%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과 성적 기준 때문에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신청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정한 반값 등록금 제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반쪽짜리 제도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등 떠밀리듯이 대출을 받게 되는 캠퍼스 푸어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아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누적 대출 인원은 179만 1,300여 명, 대출 잔액은 12조 3,027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87만 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가 된 청년은 무려 19,7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2010년 56만 원에서 2015년에는 144만 원으로 약 2.6배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은 못 갚고 생활비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 캠퍼스 푸어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입학한 대학교에서 빚을 떠안고 5학년, 6학년이 되도록 졸업을 미루는 우리 청년들. 정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수많은 청년층들이 캠퍼스 푸어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 얼른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캠퍼스 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